합성함수 그리기가 사실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프 그리는 게. 그래서 그거는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정리를 한번 다시 할게. 자, 오늘은 페이지 85페이지에 역함수. 자, 역함수까지 하면 함수 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힘내서 하고요. 지난 시간에 합성함수 했는데 합성함수는 2개 이상의 함수를 연결 짓는 거고 그 합성함수의 특징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합성함수 구하는 방법까지 했는데 우리 오늘 역함수 하면서 그 합성함수를 한 번 더 들고 올 거야. 근데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좀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함수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볼 건데 역이 무슨 뜻일까? 역이라는 말을 처음 봤다. 아니죠. 우리 많이 쓰잖아. 뭐 할 때? 명제할 때 역. 그 의미가 뭐였니? 뒤바꾸는 거였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함수를 뭔가 뒤바꾸는 작업이 있더라.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역함수의 정의. 그림으로 판단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그릴게요. x 정의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y로 보낼게요. 공역. 괜찮죠? 그래서 뭐 복잡하게 쓰지 말고 x의 원소 a가 하나 있다고 보고요. y의 원소 b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f를 먼저 정의를 해볼게요. 우리 하던 대로 이렇게 대응 관계를 주는데 그게 f더래. 그래서 그 f에 의해서 정의역에 있는 a라는 원소는 b로 이렇게 대응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식으로 쓰냐 그러면 f를 통해서 a를 보내봤더니 b로 연결, b에 도착하더라. 이 함수값이 b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지? 이건 하던 거니까. 그럼 역함수는 여기서 어떤 느낌이야? 반대로 가는 느낌이겠죠. 그죠? 그래서 역함수 정의는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정의를 합니다. 거꾸로. 이렇게 화살표를 거꾸로. 다시 말하면 정의역이 f는 정의역이 x고 공역이 y인데 그 역함수를 정의한다라는 거는 순서를 뒤바꿔서 y를 정의역, x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f라는 거를 a를 b로 대응시키는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역함수 기호는 따로 적을게요. 역함수에 따르면 b라는 녀석은 a로 이렇게 대응이 될 거야. 그래서 표현부터 해볼게요. y라는 녀석은 f의 공역이지만 이 역함수의 정의역으로 바꿔요. 이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역함수 기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f랑 연결된 거니까 f를 먼저 쓰고요. 우리가 지수 표현하듯이 오른쪽 위에다가 조그맣게 숫자 -1을 쓸 건데 요거를 -1 제곱이라고 읽지 말고 꼭 역함수라고 읽으세요. f 역함수 또는 조금 더 유식하게 f 인버스 발음 한번 해봐. 인버스 f 인버스 그래서 선생님은 앞으로 유식한 발음으로 인버스라고 많이 표현할게요. 그래서 기호는 이렇게 된다. f의 -1이라고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고쳐주세요. 역함수라고 해야 돼 이 자식아.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 대응 관계에 따르면 f 인버스라는 새로운 함수에 이것도 그냥 함수예요. 함수에 누구를 집어넣어야 돼? 그림대로라면 b를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누구랑 대응이 돼? a랑 대응돼.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화살표 방향을 바꾼 거잖아. 그치? 이게 원래 함수 f의 역함수라고 정의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하나 이제 역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나중에 한 번 더 표현해 줄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를 집어넣는 x값이라고 하고 여기가 나온 결과값 y값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뭘 하고 있니? a의 위치와 b의 위치가 뒤바뀌었죠. 아까 정의역 x, 공역 y의 역할을 뒤바꾼 것처럼 바꾸니까 어떻게 됐어? 얘네들을 바꾸니까 f의 인버스가 붙었죠. 요게 나중에 역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역함수를
왜 배웠냐? 역함수를 가지고 계산할 때 대부분은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 넣는 것과 나온 것을 위치를 바꾸면 인버스가 붙으니까 다시 인버스에서 여기 지금 보듯이 집어넣는 b와 나온 a를 또 바꾸면 원래 함수로 돌아간다. 요거를 제일 많이 쓰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역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요겁니다. 집어넣는 것과 나온 것을 뒤집으면 위치를 바꾸면 인버스가 된다. 역함수 정의가 된다. 예요. 여기까지 이해 잘 안 되는 사람.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지난 시간에 합성함수 하면서 아무 함수나 합성을 다 할 수 있냐? 안 된다 그랬거든. 제약사항이 있었거든. 잘 찾아보시고. 그러면 아무 함수나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역함수 단어에서 사실 조금 난해한 유형이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을 판단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별표 하나 달아두고요. 일단 적고 별표 달게요. 역함수가 항상 정의가 되냐? 그렇지 않아. 그래서 역함수가 언제 존재하냐? 존재 조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별표 달아둘게요. 2개 달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역함수의 존재 조건. 결과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조건과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해서 필요충분 조건 우리 명제단원에서 이렇게 화살표 2개짜리 양쪽으로 하기로 했죠. 그죠? 필요충분. 같은 얘기가 뭐냐면 그 함수가 1대1 대응을 만족해야 역함수가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를 정의할 수 없는 함수다. 그럼 또 복습이 되겠네, 그지, 희수야? 1대1 대응은 어떤 녀석이야? 그걸 무슨 함수? 1대1 함수. 좋아요. 두 번째 조건은 다 대응돼야 돼. 남는 y값이 있으면 안 돼. 이건 뭐야? 정역의 원소와 공역의 원소가 같아야 되죠. 그걸 다시 말하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한다고 했어요.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대응되는 개수가 똑같아. 그지? 자, 왜 이 2개가 다 만족해야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즉 어떤 f라는 게 있을 때 거꾸로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지를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대1 함수가 아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할게. 왜 1대1 함수여야 하냐? 왜 1대1 함수여야 하냐? 먼저 예시를 볼게요. 만약에 x에서 y로 대응시키는 f를 자, x의 원소 1, 2, 3 조금만 적을게요. y 원소 1, 2, 3 아니, 미안하다. 안 적었지 아직? a, b, c로 바꿀게요. 헷갈리니까. 라고 했을 때 왜 역함수를 정의하려면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하는지를 볼게요. 그러면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즉, 예를 들어서 1은 A로 이렇게 보내고 2는 B로 보내는데 1대1 함수가 아닌 걸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3을 B로 이렇게 보내면 F는 함수이긴 하지만 2, 3이 B로 똑같은 데로 가니까 1대1 함수는 아니게 되는 거지. 그지? 괜찮니? 그러면 이것의 역함수를 한번 아까처럼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서 즉 정의역과 공역의 역할을 뒤집어서 인버스를 다시 그려볼게요. 벌써 보이지, 그지? 우리는 인버스는 y에서 x로 보낼 거고 그렇게 보내는 거를 f 인버스라고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y 원소 a, b, c에서 x 원소 1, 2, 3으로 대응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거꾸로 가면 되니까 a는 어디로 가면 돼? 왔던 대로 되돌아가면 1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B는 어디로 돌아가요? 2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B는 또 어디로 돌아가야 돼? 3으로 돌아가야 돼. 짠. 이렇게 되면 B라는 원소, 지금 이 역함수 정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B라는 원소는 2랑 3을 동시에 가고 있어요. 이거 함수가 안 되지. 함수는 x 하나에, 즉 출발 하나에 도착 하나씩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얘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F 인버스가 함수 정의가 안 되는 거야. 결론은 뭐예요? 원래 함수 f라는 함수에 서로 다른 두 원소가 같은 y 값으로 대응이 되면 거꾸로 보낼 때 함수 정의를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꾸로 함수가 인버스 함수, 역함수니까 정의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첫 번째 1대1 함수를 만족해야 돼. 비슷하게 두 번째 할게요. 아까 1대1 대응의 두 가지 조건 1대1 함수, 그 다음 두 번째가 치역과 공역이었거든. 치역과 공역이 왜 같아야 하는지를 또 볼게요. 치역과 공역이 같다. 그러면 지금 그릴 거는 조금 전과 비슷하게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도록 F를 정의를 해볼게요. X에서 Y로 보내는데 1, 2, 3, A, B, C, D라고 할게요. B, C, D. 아까 잠깐 개념으로 봤듯이 1대1 대응은 치역과 공역이 같다. 즉 정역의 원소 개수와 공역의 원소 개수가 같으면 서로 다른 데 대응시켰을 때 남는 것 없이 다 대응된다고 했거든. 근데 좀 남겨보려고 Y에 원소를 하나 더 집어넣어 봤어요. 그러면 일단 1번은 만족한다고 치고 이렇게 해볼게. 1은 A로 같은 데로 가면은 역함수 정의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피하고 2는 B로 3은 C로 같은 데로 가는 걸 피했어요. 이렇게 정의한 거를 F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1대1 함수는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치역과 공역이 지금 달라요. F의 공역은 Y집합 ABCD인데 여기서 치역은 ABC잖아. 그지? 이렇게 치역과 공역이 다른 상황이면 역함수를 한번 그려보죠. Y에서 X로 보내고 이거를 F 인버스라고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A, B, C, D에서 1, 2, 3으로 대응을 시키는 건데 화살표 방향 거꾸로 연결을 시켜주면 되니까 A는 1로, B는 2로, C는 3으로 가는데 D가 갈 곳이 없죠. D가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함수를 정의함에 있어서 X, 출발하는 이제 정의역, 지금 Y가 정의역이죠. 출발하는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라도 대응관계가 없으면 그것도 함수 정의가 안 된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 정의는 함수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즉 1대1 함수 하나만 만족해도 안 되고 치역과 공역이 같다 하나만 만족해도 안 되고 둘 다를 만족해야 거꾸로 함수, 즉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1대1 대응이라고 하지. 그지? 그래서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으려면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해. 앞으로 이거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돌아가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하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그 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같다. 이렇게 세트로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갈게요. 자, 아래쪽에 이제 그래프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위에는 이제 개념을 설명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함수가 주로 등장하는 게 그래프상에서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그렸던 거 비슷하게 한번 더 그려봅시다. X집합과 Y집합. 출발, 정역 X, 공역 Y, 연결을 F라는 함수로 했어요. 그래서 아까는 A, B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미지수 일반적으로 미지수로 표현해 볼게요. 정역의 X라는 원소를 공역의 Y라는 원소로 대응을 시켜요. 이게 지금 F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또 적어보면 아까랑 똑같아요. f에 x를 넣어서 대응시킨 게 y더라. 자, 그래프는 우리가 x축, y축 좌표 평면상에 x, y를 좌표로 점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점을 표현해보면 x, y라는 점으로 그래프들이 다 찍히는 거예요. 점들이 그래프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게 더 맞는 설명이겠다. 그치? 그럼 여기서 역함수를 또 아까처럼 표현해 볼게요. 거꾸로 이렇게 대응 관계를 주는 걸 F 인버스라고 하고, 그러면 아까처럼 Y라는 원소를 X로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대로 한다 그러면 F 인버스에 Y를 넣은 게 X로 대응이 되더라 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F 인버스라는 게 하나의 새로운 함수라고 했거든. F 인버스 한 세트야. 그러면 얘도 뭘 집어넣으면 뭐가 나왔어요? Y 집어넣으면 X가 나왔어요. 이런 얘기야. 괜찮아요? Y 집어넣으면 X가 나왔어요. 이거를 좌표로 따져보면 집어넣는 게 이제 정의역의 원소니까 Y, X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괜찮나요? 와, 그러면 우리가 도형의 이동 파트로 넘어가 보면 앞으로죠. 앞으로 돌아가 보면 x, y가 y, x로 바뀌어 또는 y, x가 x, y로 바뀌어. 어떨 때 이렇습니까? 뭐 할 때 그래요? 그렇지.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을 할 때 이 작업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결론은 f라는 함수와 f 인버스라는 함수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그래프를 좌표 평면상에 그렸을 때 y는 x의 대칭 관계로 그려진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역함수에서 그래프상에서 많이 등장하는 녀석. y는 x의 대칭이더라. 괜찮지? 그래서 아래쪽에 간단히 그래프 한번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를 볼게요. 좌표 평면 하나 그리겠습니다. 조그맣게 그려봐요. 자, 요렇게 일사분면적으로 그려볼게요. X축, Y축. 자, 만약에 F가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F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Y는 F, X.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f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것의 역함수는 조금 전에 어떻게 그린다고? y는 x의 대칭 이동해서 그린다고요. 그러면 인버스 함수를 그려놓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y는 x라는 걸 그려놓고 대칭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니? fx와 그것의 인버스 함수, 역함수는 교점이 있다면 어디서 있겠니? 지금 그려놓은 y는 x에서 만나겠죠. 대칭 이동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인버스 함수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대략, 이건 대략 그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더라. y는 f 인버스 함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잠깐만 표현해 볼게요. 여기서 f라는 원래 함수와 그것의 역함수가 지금 보니까 두 군데서 이렇게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f랑 그것의 역함수는 항상 만나나요? 항상 만나는 게 보장되겠니? 안 되겠죠, 물론. 그러니까 f가 만약에 조금 더 위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게만 그릴게요. 그리셔도 되고 안 그리셔도 돼. 교점이 항상 있는 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y는 x가 있다라고 했을 때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존재하면 그것의 역함수는 이렇게 있겠죠, 그죠? y는 f 인버스 x 이렇게 있을 거니까 얘네들이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f랑 그것의 역함수가 교점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왼쪽처럼 얘네 둘이
위치상 y는 x 직선의 대칭을 이룰 거니까 교점이 y는 x 위에 있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교점이 2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교점이 없어. 만약 교점이 하나일 수도 있겠죠. 그죠? f가 y는 x 직선에 접하고 있으면 그 접점에서 역함수랑 만날 거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 그림 밑에다가 하나를 적어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위에 그래프를 참고해서 보면 되는데, 자, 적어 볼게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얘가 1대1 대응을 만족해서 그것의 역함수도 정의할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서만 생긴다. OX. 그림까지 같이 보면서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f가 있는데요. 그러면 f와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y는 x 직선 위에, 조금 전에 녹색 점 표현했듯이 y는 x 직선 위에 존재한다. 거기서 생긴다. 예린아, OX. O. 내가 거의 5로 다 끌고 가가지고 그지? 5인 것처럼 되겠지만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겠죠. y는 x 위에서만, 여기 동그라미 칠게요. 위에서만 생기냐? 그렇진 않다. 그렇진 않다. 그렇진 않다. 항상 그러냐? 그렇진 않다야.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그림을 그려봐. 자, 요거는 조금 이제 크게 그려야 구분이 가능할 거니까 큼지막하게 이렇게 3, 4분면 쪽을 그릴게요. 이렇게 x축, y축, 원점. 그래서 좌표를 찍기를 여기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이렇게 찍어 놓을게요. 구분이 좀 필요하니까 먼저 f라는 녀석을 0,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 형태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잠깐만 조금만 더 다이나믹하게 그릴게요. 메가다이.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요게 요 끝에다 그릴게요. y는 fx, 간단하게 f만 표현할게요. 그리고 이 녀석의 역함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역함수. 그러면 y는 x의 대칭 이동을 할 거니까 y는 x 그려놓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y는 x라고 한다 그러면, 자, 먼저 마이너스 1, 0은 어디로 가겠니? 0, 마이너스 1로 가겠죠. 그 다음에 지금 f 보고 있어요. f가 0,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데 이거 yx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로 가겠죠. 그리고 yx 위에는 똑같이 만나겠죠. 와, 요런 상황으로 등장을 해. 그러니까 이거를 yx 대칭시켜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잘 안 그려줘도 괜찮아. 요렇게 그려져요. 이게 f 인버스야. 정의하는데 무리가 없거든. 사실 2차 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되는 건데 무리함수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래프가 요 딱으로 그려질 수 있어요. 좀 내리자. 자, 그러면 y는 x 위에 있는 교점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 외에 또 있지. 괜찮니? 그 외에 또 있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f 함수와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었을 때 걔네들의 교점을 구해보면 y는 x 위에도 있지만 아닌 위치에도, y는 x 위 아닌 위치에도 교점이 존재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그때그때 다른 건가요? 잖아. 그래서 무슨 차이인지를 볼게요.
자, 위쪽에 그려놓은 F, 교점이 있을 때는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Y는 X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잠깐 할게. 아까 적었던 F와 그것의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서만 생기냐? 그거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Y는 X 위에서만 생길 때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그 위에서만 생길 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가능할 때. 언제냐? 처음에 정의한 F가 증가함수일 때다. 증가함수의 정의는 X가 자꾸 커지면 거기에 대응하는 Y도 자꾸 커져요. 그래서 4분면으로 따지면 오른쪽 위, 즉 1사분면을 향해서 쭉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교점이 Y는 X 위에 있어요. 그거를 이걸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지금 까만색 그려놓은 fx가 어디 하나 x가 커지면서 내려가는 거 없이 계속 올라가죠. 그죠? 이거를 증가함수라고 하는 거야. 표시 하나만 하자. 그래서 f가 지금은 증가함수기 때문에 역함수와의 교점이 y는 x 위에만 존재하더라. 정리해놓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안 되는 경우 있었죠. y는 x 위 말고 다른 데 있는 거 있었는데 보니까 f라는 함수가 오른쪽으로 가면 x가 커지는 건데 그때 그래프가 자꾸 밑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이거를 화살표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거는 감소함수야. 그래서 f가 감소함수이면 교점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y는 x 외에도 교점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교점 개수를 셀 때 아까 잠깐 점 찍을 때 봤겠지만 이쪽에 교점이 존재하면 반드시 y는 x의 대칭인 곳도 교점으로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까 증가하는 함수에서는 y는 x 위에 교점이 다 존재해요. 요거는 이제 조금 쉬운 유형. 조금 어렵게 바꾸면 원래 함수 f가 감소함수일 때는요. y는 x 위 말고도 다른 곳에 교점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때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적을게. y는 x 외에는 짝수계로 존재한다. 왜냐하면 y는 x의 대칭으로 교점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홀수계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y는 x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 형태의 짝꿍이 있다는 얘기. 괜찮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은 홀수계가 되는 거죠. 교점은. 이해되니? 그래서 요 두 그림을 비교해 가지고 요거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적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나중에 듣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사실은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 게 f라는 함수가 증가함수일 때 그것의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하는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여기 첫 번째 그림으로 돌아가서 여기랑 관련된 유형 하나만 적고 넘어갈게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방정식 fx와 f 인버스 x, f 인버스 x도 결국은 x에 대한 식이거든요. 이것이 같다. 이것의 실근은. 그러면 요 뒷장에 역함수 구하는 걸 할 거거든요. 구체적인 식을 지난 시간에 합성함수 구체적인 식 구하듯이 역함수 구하는 식을 할 건데 보통은 역함수 구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함수들이. 우리가 1차 함수 정도는 역함수 구할 수 있는데 2차 함수부터는 조금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구하는 문제들은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이야. 그러면 이런 유형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역함수를 떠나서 만약에 좌변 x식과 fx, 우변의 f 인버스 식이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식을 넣고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치?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 결국은 f가 증가함수가 가정이 되어 있으면 증가함수라고 가정이 또는 전제가 되어 있으면 교점은 항상 어디서 발생한다고요? y는 x 위에서 발생하니까
누구랑의 교점을 구하는 거랑 같아? 아, 이럴 때는 fx와 y는 x의 교점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접근을 하고, 아, 우리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f와 y는 x의 교점을 구하는 걸로 접근하자. 그래서 이때는 방정식을 fx식과 y는 x의 x식이 같다로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x가 있으면 뭐겠니? fx와 y는 x의 교점의 x좌표가 되고, 원래대로 돌아가면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의 x좌표가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하나만 더 적고 넘어가 볼까? 아니, 이건 나중에 하자. 자, 아까 얘기했듯이 역함수 직접적으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뭐 어렵진 않습니다. 3번에 역함수 구하기가 있는데, 요거 나중에 뭐 교과서를 봐도 되고요, 시중 문제집을 봐도 되고, 우리 가지고 있는 부교재도 봐도 되는데, 순서가 지금 선생님 쓰는 순서랑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갈게요. 역함수를 구할 때는 다음 스텝을 지켜주면 되는데, 첫 번째 스텝, 역함수 존재 조건이 뭐라고 했죠? 1대1 대응이어야 한다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확인 작업이야. 주어진 함수를, 역함수를 구하기 전에 1대1 대응을 확인을 해주세요. 사실 확인을 해주는데, 다음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사실상 이거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런데 다음 중에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할 때 이거를 확인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조금 전에 적어줬듯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그 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지 확인. 요거는 1대1 대응 관련된 유형의 문제도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요거는 실질적으로 역함수를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야. 그리고 두 개를 더 적을 건데, 교과서에는 또는 시중교재에는 2번, 3번이 지금 적는 거랑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바꾸는 이유가 실수를 줄이기 위함이야. 뭘 하냐? 조금 전에 그래프 그릴 때 뭘 봤냐면 x, y가 y, x로 바뀐다. 이게 역함수 정의할 때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뭘 해볼 거냐면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그러니까 y는 x 대칭 이동을 미리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막 급하잖아? 막 급하면 식을 막 정리하다가 XY 자리 안 바꾸고 그냥 써버린다고, 이런 실수를 가끔씩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Y는 X 대칭을 시켜놓고 정리를 하면 그게 역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XY 자리를 바꾸고 마지막 Y는 fx 꼴로 표현한다. 다시 말하면 XY 자리를 바꾸게 되면 조금 평상시에 보지 못하는 꼴의 식이 나와요. 그거를 Y는 우리가 많이 보듯이 Y는 X의 관계식 해야 X에 뭔가를 넣었을 때 Y가 뿅 튀어나오는 구조가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XY 자리를 바꿀 때 나중에 여기 서술형에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부분인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주의. XY 자리가 바뀌는 게 다시 한번 역함수 정의할 때로 돌아가 보면 정의역 X에서 공역 Y로 대응시키는 게 F였다 그러면 그것의 역함수는 Y를 정의역으로 하고 X를 공역으로 했죠. 어때? 원래 있던 정의역 공역의 역할이 뒤집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XY 자리를 바꾸면서 여러분들은 동시에 뭘 같이 생각해 주냐면 처음에 정의했던 정의역과 공역의 역할이 뒤바뀌더라. 알겠죠? 정의역과 공역의 역할이 뒤바뀌더라. 요거는 예시를 하면서 한 번 더 표현을 해볼게요. 자, 예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를 y는 fx, 뭐 간단한 걸 해볼게요. x-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y는 x-1 1대1 대응이 되나요? 라고 할 건데 여기서 정의역과 공역을 정의해주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은 모두 실수 다 열어놓고 볼게요. 어려움 없이. 그러면 얘는 y는 x-1 또는 fx는 x-1 이거 몇 차 함수? 1차 함수죠. 1대1 대응 맞나요? 맞니? 뭐야? 맞아 아니야? 승호야 맞니 안 맞니? 자,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길기가 1짜리니까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가 y는 fx, x-1이라는 녀석인데 먼저 1대1 함수, 즉 x 하나에 서로 다른 y가 다 대응되니 서로 다른 x에 서로 다른 y. 이거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을 뿅뿅뿅 그려보면 교점이 하나씩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치역과 공역이 같냐? 그러니까 지금 공역을 실수 전체로 열어놨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서 나오는 y값들이 실수 전체에서 빠지는 원소가 있니? 이거 어느 점을 찍든 쌤이 하는 얘기가 이 점의 y좌표는 이거 그리지 마. 여기 있거든. 이 점의 y좌표는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y좌표가 그래프 그려지는 y좌표가 실수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 실수를 채우지 못하는 점이 있니? 아니죠. y축을 다 덮을 수 있죠. 여기 나오는 숫자들로.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문제들은 쉬운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은 1대1 대응이 보장이 되어 있는 문제들이야. 오케이?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1대1 대응이고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첫 번째 1대1 대응 오케이.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x, y를 뒤집는다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x랑 y랑 갈아 끼우는 거야. x 문자는 y로, y 문자는 x로. 이게 뭐야? y는 x 대칭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꼴을 볼 수도 있고 y는 x-1 또는 요런 꼴로 볼 수도 있어요. fx는 x-1. 특히나 요런 꼴로 봤을 때 선생님 y 어디 있어요? y는 fx 전체를 이렇게 갈아 끼우면 됩니다. 그래서 x, y를 바꿈에 있어서 y를 못 찾으면 이렇게 바꿔야 돼. 맞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y는 x-1에서 x와 y의 자리를 미리 바꾸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식은 x는 y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스테이블 이렇게 나눴지만 나중에는 한 방에 하시면 돼요. 바꾸고 정리. 이거 익숙하지 않잖아. x는 y-1. 우리가 익숙한 거는 y는 이죠. 그래서 y는 x-1.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되더라. 괜찮나요? 플러스 1, 쏘리. 플러스 1 넘어갔으니까.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처음에 정의했던 f의 역함수, 그래서 f 인버스 x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까지 됐니? 자, 그러면 역함수 한번 그려 제껴 볼까요? 왼쪽에 fx 그려져 있으니까 오른쪽에 요거 한번 그려보자. 자, 다 그려볼게요. f도 그려보고 그것의 역함수도 그려보고. 자, 아까 f는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기울기 1짜리 직선이었어요. y는 fx라고 할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러면 그것의 역함수 f 인버스 x는 y는 x 플러스 1이니까 y절편이 1이면서 기울기 1짜리 뿅 이렇게 되겠죠. y는 f 인버스 x. 그러면 y는 x 대칭처럼 보이나요? 그래 보이죠, 그죠? 몇 가지를 해보면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 0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1, 0은 어디로 가요?
0,1로 가겠죠. 이런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네 둘은 y는 x 대칭을 이루는 게 맞구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야. 조금 누워있긴 하지만 y는 x 대칭 이동한 게 이렇게 생겼더라. 자, 여기서는 정의역과 공역을 실수 전체로 열어놓고 봤기 때문에 별로 제약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역함수를 구하면 정의역과 공역의 역할이 바뀐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한 번 더 볼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치역을 구해가지고 역할을 바꿔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 y는 fx라고 정의를 할 건데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볼게요. 이것의 역함수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이제 한 번에 가긴 할 건데 정역을 좀 줄여볼게요. 밑에다 쓸게. 요 녀석의 정의역 x집합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는 x바 x는 1 이상 그러면 1 넣으면 함수값이 2죠? 괜찮죠? 그리고 1보다 큰 걸 넣으면 마이너스 2를 곱하기 때문에 그 y값이 자꾸 줄어들 거예요. 실질적으로 직선 그려보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감소함수잖아.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역을 내 맘대로 하지 말고 공역을 치역에 맞춰볼게요. 그래서 치역으로 쓰겠습니다. 이거를 y집합이라고 한다 그러면 y바 y가 x의 가장 작은 값인 1을 넣었을 때 y값이 2니까 2 이하다라고 세팅을 해볼게요. 딱 들어맞게 일단 1대1 대응을 맞출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오른쪽에 그려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리면 되겠네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그려볼 건데 여기는 4, 그럼 x절편은 2, 이 정도가 2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직선 다 그리지 말고 선생님 그리는 거의 일부분만 그려보세요. 요렇게가 범위 없이 다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정의역 x의 범위를 1 이상으로만 그릴 거야. 그러면 돌아와서 1이 여기죠. 그러면 1 집어넣은 값이 2였단 말이죠. 2. 여기서부터 1 이상이니까 1 오른쪽으로 그려지는 함수, 요 함수가 정의역 범위에 해당하는 그래프입니다. 괜찮죠? 즉 x가 1 이상일 때 그래프는 1,2를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로 쭉 그려지는 겁니다. 그쵸? 이때 치역을 볼래요. 치역 어디 있니? y값을 보면 되거든. 그럼 y값은 여기 2를 적어놨는데 2거나 어때요? x가 바뀌면 이제 파란색 그래프를 따라갈 거니까 이 아래쪽으로 y값들이 다 정의가 되죠. 그래서 지금 y는 2 이하야를 치역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괜찮죠? 괜찮니? 그러면 요 범위에 따르면 이 파란색 그래프는 x가 1 이상일 때와 y가 2 이하일 때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1 이상이고 2 이하인 요 영역에서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거죠. 1대1 대응이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것의 역함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역함수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역함수 1대1 대응 확인했으니까 xy 자리를 바꾼다.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fx 대신 y로 갈아 끼우고 xy 바꾸면 돼요. 따라서 바로 갈게요. xy 바꾸면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 y는으로 정리하는 게 편하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y를 이항할게요. 플러스 2y는 x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래서 y는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와, 그러면 새로운 1차 함수가 생겼죠. 그죠? 이거를 우리는 f 인버스다 라고 해볼 건데 인버스 x다, 역함수다 라고 새로운 함수를 도출을 했는데
확인 좀 해보자.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는 y절편이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런데 봐봐. xy 자리를 바꾸면서 어떤 역할이 있었다고? 정역과 공역, 지금은 치역까지 공역으로 맞춰놨으니까 정역과 치역이 바뀌어야 되거든. 정역과 치역이. 그러면 이렇게 f 인버스를 정의를 한다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정의 역은 위에서 누가 오냐? 치역 역할 했던 애가 오는 거야. 치역 역할 하던 애가 와야 되니까 y라는 녀석이 정의 역이고 이거를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y바 y는 이하로 써도 되지만 우리는 지금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으니까 x 문자를 써야겠죠? 역할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x바 x가 2 이하 이렇게 정의역으로 될 거고 그것의 치역은 원래 함수 f의 정의역이었던 x가 역할을 대신해서 받으면서 치역은 y의 범위로 표현하니까 y바 y는 1 이상이야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맞는지. 그래서 오른쪽에 그려볼게요. 아까처럼 범위 상관하지 않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를 한번 그려볼게요. 큼지막하게 그려서 자, 이 정도가 y절편 2라고 하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x절편을 찾으면 4거든요. 여기가 4. 자, 그리하여 요것도 범위 상관없이 그려놓고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그려질 건데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려질 건데 정의역을 2 이하로 보래요. 그러면 x가 2가 여기 있거든. 그걸 만족하는 y값은 자, 2 집어넣으면 1이네요. 여기가 1이야. 짠. 그러면 정의역을 2 이하로 보세요니까 왼쪽 그래프를 보란 얘기죠. 요 그래프가 해당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정의했던 f 인버스야. 와, 그러면 그에 따라 그래프가 그려지는 곳에 y 값들을 쳐다보면 제일 작은 1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위로 뿅 요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1 이상으로 y 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럼 1 이상 맞네요. 그죠?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역함수를 그냥 구하세요라고 하면 쉽게 구합니다. 사실 별다른 생각 없이 구하는데 정의역과 치역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을 때는 꼭 정의역과 치역이 역함수를 구하면서 역할이 바뀐다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있던 치역은 정의역으로 원래 있던 정의역은 정의역 이렇게 표현할게요. 치역으로 서로 역할이 뒤바뀐다. 역함수 식만 구하는 게 아니라 정의역, 치역의 역할이 바뀐다를 꼭 정리를 해두세요. 알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장. 네 번째 역함수의 성질. 사실상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왜 역함수를 배우고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잠깐만 보자. 여기는 보자. 한 6개 정도 쓸 거거든요.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우리 역함수의 성질, 역함수를 왜 배웠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정의, 역함수의 정의를 따져보면 f에 a를 넣었을 때 b가 나온다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f 인버스가 존재한다, f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가정이 있다면 어떤 게 만족한다고? 집어넣는 것과 대응된 것의 위치를 바꾸면 인버스가 붙는다. 이게 역함수의 정의야. 존재한다면 집어넣는 a와 나온 b의 위치, 즉 바꾸면 인버스가 붙더라. a의 관계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들을 보면
중고난도 문제들은 역함수를 직접 구하기보다는 요 관계로 풀어줘요. 그 예제를 하나 적어볼게요. 간단하게. 만약에 fx라는 함수가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1 이렇게 3차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걸 물어봐. f 역함수 구해서 1 집어넣은 게 뭔데? 그러면 우리 방금 역함수 구하는 거 배우고 왔으니까 시작을 하는 거죠. fx는 y로 두고 하면 된다 그랬어. 그러면 뭐 역함수가 있으니까 역함수 구해서 1 넣으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사실은 스킵해도 돼요. 확인하는 건. 그러면 xy 자리 바꾸라고 했잖아. x는 y 세제곱 더하기 2y 제곱 더하기 10y 더하기 1 이렇게 됐어. 근데 얘를 y는 어떤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가 곤란하죠. 왜냐하면 우변을 y에 대한 3차식 인수분해를 통해서 뭐 세제곱근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지금 배운 내에서는 못한단 말이야. 역함수 못 구하는 녀석이에요. 역함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거 못 구하는 거야?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 역함수를 배운 겁니다. 그럼 어떤 성질이냐? 조금 전에 봤듯이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세요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거 구하라고 했거든. F 인버스에 1 넣은 게 뭐니? 정확한 풀이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다. F 인버스에 1을 넣은 게 난 뭔지 모르겠어. 그거를 보통 K 또는 A 이런 식으로 미지수로 놓고 시작을 해요. 근데 방금 봤듯이 역함수 못 구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랑 똑같은 정의가 뭐였어? 얘 사실 어디서부터 온 거니? 인버스를 뗀다 그러면 집어넣는 거 나온 거 위치 바꾼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랑 같은 얘기가 F에 K를 넣으면 1이야. 요 개념이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역함수를 식을 구하지 않아도 원래 주어졌던 F를 이용해서 역함수 결과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역함수 연산을 배운 겁니다. 그럼 돌아가면 fx 자리에 k를 넣으면 k 세제곱 더하기 2k 제곱 더하기 10k 더하기 1이 1이야. 요렇게 해서 k를 찾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답까지 찾아볼까요? 여기 1, 1 뭐 양쪽에 날라가고 좌변은 3차가 되는데 k에 대한 3차인데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k제곱 플러스 2k 더하기 10은 0. 요걸 만족하는, 즉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k값을 찾아오면 되는데 첫 번째 가장 쉬운 게 첫 번째 앞에 있는 k는 0. 요거 하나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는 0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요거 인수분해가 잘 안 되면 판별식 써보는 거예요. 는 0을 만족하는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 절반의 제곱 빼기 AC 음수라서 여기는 실근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찾은 K값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돌아가 보면 F 인버스에 1을 넣은 걸 우리는 K라고 놓고 시작을 했는데 요게 0이야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역함수 배운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6개 쓴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요거는 간단하니까 한번 대답해 볼래요? 승호 한번 대답해 볼래? F 역함수가 있습니다. X는 생략할게요. X 뭐 넣나 안 넣나 괜찮은데 그것의 역함수. 이건 뭐가 될까? F, 그렇지. 우리가 F 역함수를 정의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오른쪽에 조그맣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렇게 가는 걸 F라고 했어. 그러면 요렇게 오는 걸 F 인버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대응 관계의 화살표 방향을 바꾸는 게 인버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지금 빨간색을 다시 인버스 하라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야? 요렇게 가는 거겠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누구랑 같아? 이거는 F랑 같은 거야.
아, 그래서 인버스는 인버스가 사라지는구나. 원래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인버스가 짝수개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 홀수개면 역함수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간단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 세 번째. 자, 아까 잠깐 얘기했던 합성함수 얘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버스에다가 f를 합성해 볼게요. 자, 이게 뭐가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뭐가 될까?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좀 공간을 띄워 놓고 조그맣게 오른쪽에다가 그래프 그려볼게요. 요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f 대응시키는데 집합도 이름을 달아 놓을게요. x에서 y로 이렇게 a라는 원소를 b로 대응시키는 f. 자, 요거 간단하게 이렇게 봅시다.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그것의 역함수를 합성하래. 그러면 합성함수가 순서상 어떤 거?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a를 넣는다고 생각을 해봐. f에 a를 넣으면 b로 대응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f 인버스 합성 f에 지금 a를 넣어보란 얘기인데 해보니까 f 인버스 지난 시간에 합성함수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큰 괄호를 열어놓고 그 결과값을 집어넣을 건데 fa는 b랑 같다라고 했거든. 짠. 와, 그러면 f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를 가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보내는 게 역함수니까 b는 a로 대응이 돼야겠죠. 누구에 의해서? 역함수에 의해서. 그런데 역함수에 b를 넣고 있으니까 얘는 어디로 가? a로 가겠죠.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f 역함수와 f를 합성했는데 거기에 a를 넣으니까 뭐가 나왔어? a가 나왔어. 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함수를 무슨 함수? 뭐? 뭐? 자기 자신 나오는 함수? 항등함수. 항등함수를 다른 표현으로 기호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i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i. 어머, 자기 자신이 나오네. 그래서 역함수와 자기 자신 원래 함수를 합성하면 x는 제외할게요. 이거는 아이덴티티 펑션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더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순서를 바꿔봐야지. f 합성 f 인버스는 어떻게 될까요? f 합성 f 인버스. 그러면 우리는 뒤에서부터 또 해석하기로 했으니까 f 인버스를 먼저 보내려면 누구 집어넣어야 돼? b를 집어넣어야 돼. 그치? 그래서 b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f 합성 f 인버스 한 것에 b를 집어넣어 봤어요. f 인버스 b는 누구야? a였지. 그래서 f 큰 괄호 a 이렇게 되는데 와, 그러면 처음에 적용했던 f를 다시 a를 집어넣어서 어디로 가니? b로 가죠. 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처음과 끝을 보면 f와 그 역함수를 합성한 것에 b를 넣었더니 b가 나왔어. 이거 무슨 함수야? 항등함수야.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합성하더라도 항등함수야. 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할 거는 뭐냐?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순서는 상관없이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더라. 항등함수는 지난 시간에 합성함수 정리를 할 때 이런저런 함수를 다 들고 와서 합성하더라도 곱하기 1과 같은 함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온 함수였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구분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책에서 이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봐봐. 첫 번째 적었던 요거 f 역함수 합성 f는 항등함수다 이렇게 했는데
출발을 어디서부터 했냐면 요 놈부터 했단 말이야. 조금만 크게 그릴까요? 출발을 요 놈부터 했단 말이야. 그러면 F를 출발시키기 위해서 정의역이 누가 되냐면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항등 함수는 그냥 i라고 쓸 때도 많지만 이걸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오른쪽 아래에 그 녀석의 정의역을 써줍니다. 출발한 집합. 그러면 밑에 거 봐볼래? f 역함수는 y에서 x로 대응을 시키는 함수잖아. 그러니까 요거부터 역함수부터 보내려면 y에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항등함수였지만 얘는 y에서 출발시킨 항등함수야. 나중에 조금 이제 난이도 높다 또는 이제 설명이 있을 때 이거를 이런 의미로 썼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른쪽 밑에 뭔가 대문자가 적혀 있어. 이거는 정의역을 써준 겁니다. 똑같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디테일하게 가면 똑같은 항등함수가 아니야.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지만 출발점이 달라요.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네 번째. 6개 쓴다 그랬죠? 자, 합성함수 등장했으니까요. 이번에 이렇게 해보자. F 합성 G 그거 전체 합성함수도 하나의 함수죠, 그죠? 의 인버스가 존재한다면 이거는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될까? 왠지 인버스를 각각 적용하고 싶잖아요, 그죠? 요거를 그림을 그려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F 서클 G, F 합성 G는 뒤에서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인버스는 나중에 할게요. 요거부터 그릴 거야. 즉 순서상으로는 G 보내고 F 보냅니다. 동그라미 3개 그릴게요. 뒤에서부터 보낼 거니까 F 서클 G는 G 보내고 F 보내는 거야. 그쵸? 그것의 역함수래. 그러면 순서를 다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별표 치는데 너 별표 치면 니들도 별표 칠 거지? 안 할게요. 그냥 출발하는 데가 제 왼쪽이었단 말이야. 도착은 오른쪽이었고. 그런데 그것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가야 된단 말이지. 거꾸로 가면 그래서 이렇게 보내란 얘기입니다. 맞죠? 이걸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F 인버스를 먼저 보내고 G 인버스를 나중에 보내야 되죠. 괜찮니? F 인버스를 먼저 보내고 G 인버스를 나중에 보내는데 이거를 합성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합성할 때는 뒤에서부터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F 인버스를 뒤에 써야 돼. 따라서 얘는 무슨 개념과 같냐면 자, F 인버스를 먼저 보내야 돼서 뒤에 써야 돼요. 즉 나중에 가는 G 인버스를 먼저 쓰고 서클 F 인버스 이렇게 되더라.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개념 하에 결론적으로 합성함수의 인버스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인버스가 각각 적용되는 건 되지만 순서가 뒤바뀐다. 알겠죠? 합성의 순서가 뒤바뀐다. 3개짜리는 어떻게 될까? 옆에다 쓸게요. F 합성 G 합성 H의 인버스. 그럼 결국은 순서대로 탁탁탁 3개 있는 거를 거꾸로 보내는 거잖아, 그지? 그럼 거꾸로 방향이니까 다 인버스가 붙을 거고 순서가 다 뒤집어진다는 얘기야. 조금 헷갈리면 이렇게 할게요. 요만큼을 한 덩어리라고 하나의 함수, 한 덩어리 함수로 보고 인버스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조금 전에 봤듯이 순서 바뀐다 그랬죠? H 인버스에 F 합성 G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인버스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그러면 뒤에 인버스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순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G 인버스 F 인버스 이렇게 되더라. 따라서 자, 합성함수에서는 결합법칙 성립하고 이거 괄호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H 인버스, G 인버스,
F 인버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야? 인버스 다 적용하고 앞뒤 순서 뒤바꾸면 된다. 이게 합성함수의 역함수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요런 유형은 언제 나오냐? 간단하게 하나만 적어주고 넘어갈게요. F 합성 열고 G 합성 F의 인버스 역함수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엄청 복잡한 합성함수를 주고 역함수까지 적용한 이거를 간단히 해보세요 이럴 때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요거 잠깐만 해보자고. 합성에 역함수 적용하면 순서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이렇게 되는데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면 얘네들을 먼저 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그랬죠? F와 그것의 역함수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놈은 항등함수 합성 G 인버스야. 그럼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니까 G 인버스 즉 G의 역함수로 간단히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5번째. 자, 공간 없으면 오른쪽으로 넘겨도 돼요. 어떤 문제에서 F랑 G 뭐 얘네들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합성을 해봤대요. 그래서 X를 밀어 넣었더니 X가 나오더래. 일 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방금 위에서 F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라고 그랬잖아. 지금 어떤 구조야? X를 넣었더니 X가 나오는 항등함수 구조지.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되면 이 녀석이 항등함수야. 그럼 유추할 수 있죠. 두 개 함수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야. 그러면 둘은 서로 역함수 관계야.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단 말이야. 맞죠? 그게 결론인데 그거를 식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식으로 따져볼게요. 자, F 합성 G에 위에 거 한번 더 적을 거예요. 이렇게 X를 넣었더니 자, 공간을 조금 더 두고 멀찌감치 뭐 이렇게 해볼까? X가 있다고 했을 때 좌변을 조금 더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자, 봐봐. 왼쪽에 F가 있고 뒤에 G가 있잖아. 사실 얘는 G 해석하고 F 해석하는 건데 F의 왼쪽에다가 그것의 역함수를 합성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할 역할이야. 즉 지금 등호의 양변에 있는데 좌변의 왼쪽에 F를 날려버리려고 역함수를 합성했어요. 그러면 우변에도 왼쪽에 역함수를 합성해야겠지. 괜찮아요? 그러면 요게 뭐가 되죠? 항등함수가 되지. 그러면 결론 gx가 f 인버스 x 이게 무슨 뜻이야? f의 역함수가 g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괜찮죠? 자, 합성이 조금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 x라고 있는 식이 사실 이렇게 보면 돼요. ix. 어차피 항등함수는 i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니까. f 인버스랑 항등함수 i를 합성하면 자기 자신 f 인버스가 나오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또 해볼게. 왼쪽에 f를 없애기 위해서 왼쪽에 f 인버스를 합성했는데 이번에는 g를 없애기 위해서 새로 한번 적어볼게요. f 서클 g에 x가 있는데 여기를 좀 x는 생략하고 g 인버스를 합성할게요. 그러면 우변은 이렇게 적어있죠. i라는 녀석이 원래 이제 생략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x가 ix인데 거기에 g 인버스를 합성하는 거거든. 와, 그러면 지금 밑줄 긋는 G 서클 G 인버스 의 합성은 항등함수죠. 그럼 결론이 뭐야? F는 X 이제 붙일게요. FX는 우변은 G 인버스죠. X 이렇게 되겠다. 같은 내용이에요. 뭐야?
g의 역함수가 f더라. 그러니까 합성했는데 서로 다른 두 함수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되더라. 그러면 얘네 둘은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오케이? 역함수 관계.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게 요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게 뭐겠니? 같다 그랬으니까 둘 다 역함수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둘 다 역함수를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지. G 인버스는 F 인버스의 인버스니까. 그럼 뭐가 돼? F가 되죠. 짠! 요 관계입니다. 괜찮죠? 자,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여섯 번째는 오른쪽으로 쓸게요. 되는 공간에 쓰시면 됩니다. 예시 하나 들어 드릴게요. G라는 함수가 F 인버스, 즉 F의 역함수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한다면 F에 2x 빼기 1을 넣은 복잡한 함수예요. 이것의 역함수를 G를 이용해서 예린아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일단 G랑 F는 역함수 관계예요. 그런데 F에다가 합성을 했어. Y는 2x-1 새로운 함수를 합성한 거야. 그 합성 함수 전체의 역함수를 구해보는데 그거를 구체적인 식으로 표현하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위에 있는 F 인버스, 즉 G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자. 요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녀석이 있을 때는요, 간단히 보는 역할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를 간단히 바꿔보자고. 시작은 hx를 2x-1로 이제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를 표현할 대상함수는요, f hx잖아. 그렇죠? 그것의 역함수를 구해보라는 게 첫 번째거든. 그러면 해보죠. 조금 전에 배웠으니까. F 합성 H 간단히 X를 생략하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것의 역함수가 우리가 구할 녀석이야. 근데 이거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인버스는 다 적용이 되는데 합성의 순서가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H 인버스가 먼저 오고 F 인버스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를 gx를 이용해서 표현하라 그랬어요. 그럼 g를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g는 f의 역함수라고 했잖아. 와, 이게 보이네? f 인버스 요거 대신 g를 쓰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거는 여기까지 왔어요. h 인버스의 g 이렇게. 자, 그러면 h는 위에서 2x-1로 정의를 했단 말이야. 와, 여기서 역함수 구할 수 있지. 우리 역함수 구하는 거 오늘 했으니까 hx를 y는 이라고 정의를 하면 역함수는 xy 자리 바꿔요. x는 2y 빼기 1. 그러면 2y는 x 플러스 1. 그래서 y는 2분의 x 플러스 1. 요게 역함수를 구한 거. 그래서 h 인버스야. x까지 달아줄게요. hx가 2x-1이었으니까 요것의 역함수를 직접 구했습니다. 그죠? 직접 구하는 방법은 하셔야 돼. 그래서 돌아가 보면 결론 지을 수 있죠. 지금 밑에서 x를 생략하고 다 전개를 했는데 x 붙입시다. f 인버스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밑에 한 번만 더 쓸게요. 요 놈은 h 인버스라는 걸 구해서 그 안에다가 gx를 몽땅 집어넣으란 얘기거든. 다시 말하면 h 인버스 x 자리가 여기 지금 밑줄 치는 gx 요 위치가 다 x 자리거든. 그게 어딘데 봤더니 여기고 여기란 말이야. 와, 그래서 갈아 끼우면 2분의 x 자리에 gx 몽땅 gx 플러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괜찮죠?
관련된 예시는 오늘 다뤘던 것들이랑 비슷합니다. 물론 뭐 난이도 높은 것들도 있지만 이게 기본이니까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개념만. 역함수는 요것 때문에 배운 거였습니다. A를 넣었는데 B가 대응이 돼. 그러면 넣는 것과 나온 것을 뒤집으면 인버스가 붙는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역함수 잘 안 구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요것 때문에 한 겁니다. 고생했어요.